멕시코전이 끝난 뒤 한국의 승점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 축구물이 설명하는 문장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리하면 한국은 6점을 얻습니다. 패배하면 3점에 머뭅니다. 숫자로는 승점 3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평가는 그보다 훨씬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기면 체코전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한국이 지면 체코전이 잠시 가려놓았던 오래된 약점이 다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경기 결과를 예측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경기가 시작되지 않았고 해외 언론의 경기 후 평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 결과가 실제로 나왔을 때 국제적인 시선이 한국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멕시코를 이기는 경우입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조별리그 2연승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멕시코는 공동 개최국입니다. 한국은 멕시코 관중이 가득한 경기장에서 홈팀을 상대합니다. 상대는 경기장 환경과 분위기에 익숙합니다. 한국이 이런 조건을 이겨낸다면 해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기술보다 정신력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압박이 커질수록 흔들리는 팀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체코전에서 먼저 실점하고도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를 상대로도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승리한다면 두 경기를 연결하는 하나의 특징이 생깁니다. 한국은 좋은 상황에서만 강한 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장면은 손흥민이 골을 넣지 않고도 한국이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가장 익숙한 시선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이 살아나면 한국이 강해지고 손흥민이 막히면 한국도 막힌다는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멕시코전에서 다른 선수가 경기를 결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현규가 골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황인범이 중원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측면 수비수나 교체 선수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한다면 해외의 질문은 더 이상 손흥민이 얼마나 잘했느냐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여러 명의 해결사를 가진 팀이 되었느냐는 질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했을 때 가장 강력한 국제적 서사입니다. 한국이 또 하나의 이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승리를 계속 이변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월드컵에서 한번 강팀을 잡으면 놀라운 결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결과까지 이어지면 준비와 구조를 보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멕시코까지 꺾는다면 체코전의 역전승도 다른 의미를 얻게 됩니다. 운이 좋았던 한 경기가 아니라 어려운 경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승리한다고 모든 평가가 칭찬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수비만 하다가 한 번의 역습으로 이긴다면 일부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강한 상대를 괴롭힐 수 있지만 여전히 스스로 경기를 지배하지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공을 소유하는 능력보다 투지와 속도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말로만 볼 수 없습니다. 토너먼트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먼저 내려앉았을 때도 한국이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한국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도 같은 힘을 보여줄 수 있는가? 멕시코전 승리는 이 질문을 없애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을 향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멕시코와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리한 뒤에는 조 1, 2와 토너먼트 성적을 요구받게 됩니다. 칭찬이 커지는 순간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국이 멕시코에 패배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 경기에서 진다고 즉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체코전에서 이미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전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 조상위 두 팀과 성적이 좋은 3위 팀, 8팀까지 32강에 진출합니다. 따라서 멕시코전 패배는 탈락 확정이 아니라 마지막 경기에 대한 압력이 급격히 커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시선은 승점 계산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패배하면 가장 먼저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체코전 승리는 한국의 성장을 보여준 경기였을까? 아니면 몇 번의 좋은 장면이 구조적인 약점을 가려준 경기였을까? 특히 한국이 멕시코의 압박을 풀지 못하고 패한다면 오래된 비판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많이 뛰지만 경기를 통제하지 못한다. 속도는 있지만 압박을 빠져나오는 패스가 부족하다. 손흥민이 고립되면 공격의 다음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교체 카드가 너무 늦고 경기 흐름이 바뀐 뒤에야 대응한다. 이런 지적은 한국이라는 나라나 한국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표팀의 축구를 향한 전술적 평가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악의적인 말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경기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패배했다고 해외의 평가가 모두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졌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멕시코와 대등하게 싸우고 수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정력에서 밀렸다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졌지만 경쟁력은 확인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젊은 선수가 압박 속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면 그 선수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철저하게 막혔어도 다른 선수들이 계속 위협을 만들었다면
오히려 한국의 공격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한 골차 패배라도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면 더 심각합니다. 점수는 비슷했지만 경기 내용은 일방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시선에서는 단순한 승리와 패배보다 경기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공을 빼앗긴 뒤 어떻게 반응했는가? 멕시코 관중의 압력 속에서 얼마나 침착했는가? 선제골을 허용한 뒤에도 구조를 유지했는가? 감독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바꿨는가? 이런 장면들이 경기 후 평가를 결정합니다. 패배했을 때 가장 위험한 서사는 손흥민 의존론이 다시 강해지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공격에서 고립되고 한국이 득점하지 못한다면 해외에서는 한국의 공격이 여전히 한 명의 이름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경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흥민에게 공이 오지 않았던 것인지, 좋은 위치에서 받았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인지, 상대가 손흥민에게 집중한 공간을 다른 선수들이 이용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 선수의 이름만 보고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반대로 전술이라는 말로 선수 개인의 판단을 전부 감싸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패배한다면 가장 좋은 후속 영상은 누군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멕시코가 한국의 어떤 선택을 막았고 한국은 왜 그에 대한 두 번째 답을 만들지 못했는지 보여주는 영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승리보다 패배가 한국의 실제 수준을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승리한 경기에서는 골과 환호가 문제를 가립니다. 패배한 경기에서는 팀이 준비한 두 번째 계획이 있는지 드러납니다. 잘 풀리지 않을 때 누가 책임지고 공을 받는지, 감독이 어떤 선수를 먼저 바꾸는지, 선수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지, 이것은 스코어보다 더 오래 남는 평가입니다. 결국 멕시코전은 승점 3점을 결정하는 경기이면서 한국 축구의 붙을 다음 표현을 결정하는 경기입니다. 한국이 이긴다면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의 승리를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집니다. 손흥민만의 팀이라는 평가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팀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까지 가야 하는 팀으로 평가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이 진다면 곧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코전 이후 잠시 사라졌던 질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한국은 압박이 강한 경기에서도 공을 통제할 수 있는가? 손흥민이 막혀도 다른 방법이 있는가? 감독은 경기 도중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은 선택의 경기가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멕시코전 결과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한 경기의 승패가 국민의 능력이나 국가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축구에서 대표팀의 이미지는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집니다. 좋은 경기 2번이면 준비된 팀이 됩니다. 나쁜 경기 1번이면 다시 의심받습니다. 조금 불공평하지만 월드컵이 원래 그런 무대입니다. 한국이 이긴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이변이 아닌 강팀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한국이 진다면 질문은 달라집니다. 체코전 승리는 성장의 증거였는가? 아니면 문제를 잠시 가린 결과였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 한국 축구의 국제적인 평가를 더 크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멕시코를 이기며 완전히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패배한 뒤에도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경기 전에 여러분의 예상과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